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그 용접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칠판에 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촬영했던 사진 또는 이제 영상을 조금씩 보면서 뭐 조금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영상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접하기에 이제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준비가 잘 돼야지 용접도 잘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모재와 소재는 깨끗한가. 그러니까 이제 표면이, 이 표면 자체가 뭐 이물질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페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야지 용접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도색이 돼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얇은 경우는 실제 이제 아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접봉을 이렇게 탕탕 쳐가지고 표면을 쳐가지고 이제 아크를 일으킬 때 표면이 까지면서 이제 뭐 아크가 일어나면 그 표면에 도색되어 있던 페인트가 이제 녹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페인트가 이제 두껍게 도포되어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인트를 일부 벗겨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것 같으면 이제 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용접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갈아주시거나 하시는 게 이제 처음 용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접봉의 예열 및 단정함, 요거는 이제 용접을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단 용접 준비 작업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용접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용접기는 일단 전원을 올린 상태에서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원을 올리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마이너스 선과 플러스 선이 있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그러니까 뭐 딱 정해져 있기는 있는데, 이 홀더 선과 마이너스 어스 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 방향에 끼워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 모재 재질에 따라서 이제 이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제 모재에 열을 더 많이 가하느냐 아니면 용접봉에 열을 더 많이 가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뭐 일단 생활 용접 같은 경우는 그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마이너스는 어스, 그러니까 모재에 연결하는 선이고, 이제 플러스는 홀더, 토치, 그러니까 이제 용접봉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더에 용접봉을 연결하는 이거를 요 빨간 선, 요게 이제 이 빨간 선 끝에는 요게 달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어스, 요 부분에 이제 모재, 그러니까 용접하고자 하는 모재, 이게 뭐 금속 면에 이제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사 형식으로 이렇게 쪼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쪼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물려주면 작업 준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뒤에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단기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먼저 전원을 넣은 상태, 그러니까 이 차단기를 올려놓고 전원을 넣거나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단시간에 뭐 여러 번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건 이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용접기 자체가 이제 뭐 고장률이 그렇게 낮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고장이 좀 자주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지켜주시면은 용접기 오래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형태거든요. 끼워서 돌리는, 이게 약간 돌출되어 있는 금속을 이제 구멍에 맞춰가지고 끼워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 말고 이렇게 나사로 조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 홀더나 이 접지선 나사로 이렇게 조우는 방식이 있는데, 그때 실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우지 않고 그냥 대충 손으로 조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열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되면 이제 용접봉도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용접선부터 해가지고 홀드까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것도 쪼을 때도 실제 이제 360도 정도 이렇게 꽉 조았을 때 딱 걸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끝까지 조아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나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꽉 조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런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이제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 용접기의 암페어 조절을 먼저 하시고 이제 용접 작업을 하시겠죠. 이 용접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 암페어 조절 레버가 있거든요. 보통 1에서 뭐 10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뭐 0에서 뭐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디지털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암페어를 1에서 10까지 돌리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인데 이거는 실제 200이는 이 용접기의 맥시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완전 뭐 강력한 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거죠. 일단 이런 용접은 생활 용접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이 용량이 높은 용접기는 뭐 거의 잘 쓰지도 않고, 실제 이제 용접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굵은 거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상시 뭐 집에서 아니면 이제 뭐 사무실이나 뭐 좀 간단한 이제 수작업 할 때 쓰는 거는 보통 용접기를 저 정도까지는 높게 하지 않고, 용접봉도 보통 2.6파이나 3.2파이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암페어는 보통 이제 박판이라고 합니까? 뭐 한 1.5T 조금 내외죠. 1.5T보다 뭐 1T보다 낮은 거는 실제 용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거는 뭐 전문가들도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얇은 박판을 뭐 용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보자들은 조금 힘들고요. 이제 어느 정도 1.5T 이상 되는 것들은 암페어 수를 좀 적게 해가지고 조금씩 올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서 수치를 보면 한 3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암페어 수로 보시면 한 60에서 70 정도 스타트 놓고 이제 한 번씩 찢어보는 거죠. 이제 찢을 때는 그 이제 폐 모재를 이제 붙여두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크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 끓기 해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요런 철판과 이제 뭐 요런 철판이,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이제 뭐 요런 철판과 요런 철판 두 개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용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선, 접지선, 이제 어스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여기 용접봉 이제 홀더가 이렇게 되면은 아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서 아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폐 모재, 이제 못 쓰는 금속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여기에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아크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용접봉 끝을 예열시키는 거죠. 보통 용접봉이 끝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접봉에 보면은 요 피복제가 있고 끝에 심선이 있는데, 실제 이제 용접이 이루어지려면은 일종의 이제 간극이 떨어져야지 이제 실제 아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철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크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쳤을 때 이렇게 데이면은 실제 아크가 발생이 안 됩니다. 요게 보통 이제 뭐 간극이 용접봉의 이제 굵기에 따라가 다른데, 보통 용접봉 굵기 정도의 간극을 벌려주면서 이제 아크를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거는 4파이짜리고 좀 굵은 축에 속하고, 요거는 2.6파이짜리입니다. 요런 거 이렇게 살짝 이게 붙여가지고 살짝 간극을 떼면은 이제 아크가 발생하는데, 실제 이제 이게 살짝 붙인다고 했을 때 이게 탁 붙어버려요. 그냥 원래는 탁 붙어버리니까 실제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끓기법으로 이제 아크를 발생시키는 거죠. 끓기법도 이게 탁 데워가지고 이렇게 끓는 게 아니고 탁
스냅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스냅을 주면서 아크를 이제 뭐 2, 3회 정도 드럭 발생시키면 이제 어느 정도 예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제 이 예열된 그 용접봉은 보통 보면 이제 심선이 한 뭐 2mm 정도 들어가 있고 피복이 이렇게 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데이는 느낌이 나도 실제 이제 심선 안에 2mm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간극이면 아크가 발생하겠죠.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아크가 발생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용접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보통 보면은 이렇게 끌기법, 조금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 찢기법,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 찢기법 해가지고 이제 아크를 발생시키고 이제 이 앞면을 조금 따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탕탕탕 하면서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용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용접해 나가는 과정도 이제 보통 이 전진법이 있고 후진법이 있는데, 전진법이라는 건 아마 용접법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후진법만 있는데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게 용접봉이라는 게 용접봉을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용접심이 녹으면서 용접 그 모재와 이 모재를 같이 녹이면서 이제 이 보충을 해주면서 이렇게 녹아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크가 발생을 하면 이 보통 보면 약간의 뭐랄까, 우리가 수돗물이 나가듯이 이 아크도 이렇게 밀어준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부는 느낌, 약간 부는 느낌이 불면서 이제 물이 나간다고. 이제 실리콘 총을 쏠 때 이렇게 쏘면 실리콘이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실리콘을 쏠 때 보통 이렇게 쏘지, 이렇게 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리콘을 쏠 때도 이렇게 누르면서 쏘면 이제 보충을 해주면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접도 이 용접심을 보충을 해주면서 이게 녹겠죠. 녹으면서 이게 없어지겠죠. 보충을 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밀어주는 거죠. 용접물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제 아크가 발생하면서 이제 약간씩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면서 용접봉 자체도 이제 밀어주는 거죠. 뒤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용접봉이 이렇게 있고, 이제 용접봉을 이렇게 표면에 대었을 때 용접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있을 때 이게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했을 때, 앞으로 갈 때는 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물하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아크가 발생하면 좀 불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불어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수돗물이라고 했을 때 불면서 이게 앞으로 당겨가면 이 비드라는 자체가 약간 퍼지겠죠. 모양도 안 나면서 퍼지고 이제 막 앞으로도 퍼지고 뒤로도 퍼지겠죠. 이제 불어내니까. 근데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뒤로 후진법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용접물이 모였던 용접물이 불면서 계속 보충을 해주니까 좀 쌓이게 되겠죠. 이쁘게.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암페어를 맞췄을 때 요런 식으로 예열을 할 때 달라붙는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그런 게 심하다, 아니면 이제 이 끓기를 할 때도 좀 길게 쭉 끓여 가지고 이제 좀 많이 놓는 거죠. 쭉 끓여가 이제 열을 좀 많이 발생시키는데, 그래 해도 만약에 이 표면에 잘 붙는다든지 하면 이제 암페어 수를 한 90까지 100까지 이제 올려 가지고 용접을 해 보는 거죠.
일단은 폐 모재에 이제 쓸 필요 없는 금속에 이제 이렇게 뭐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폐 모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그냥 놓고 이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냥 바닥에 놓고 하면 쇠니까 그냥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야지 아크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 이제 항상 그 연결하는 그 어스선과의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뭐 다른 금속이라든지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고 이렇게 아크를 발생해야지, 이것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아크 발생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건 아크 자체가 발생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붙어 있는 상태 같으면 이제 아크 발생이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크 발생을 하신 다음에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단 아크 발생 이제 예열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살짝 좀 데이는 느낌으로, 너무 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데이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에도 이렇게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용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힘 없이 이렇게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자동으로 주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죠. 이 용접을 하면 이제 주입이 되면서 뒤로 가는 거죠. 주입이 되면서 요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용접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뭐 용접하는 장면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렇게 이 수직된 이 철근을 이게 바닥 빔에 연결을 해주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수직 철근이 있는 곳에는 그냥 하단만 찢어주고, 이렇게 이제 수직 철근이 없는 데는 이제 철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용접을 하고 이제 그 길이에 맞게끔 용접봉으로 잘라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할 때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제 바닥이 있을 때 이제 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용접을 할 때 이제 용접봉이 이렇게 갈 때 이제 이 하단 쪽에 이렇게 물이 이제 쌓이겠죠. 이게 주입을 하면 쌓이면 이제 일정 정도 쌓이면 뭐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윗부분도 이제 높게끔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살짝 뒤로 빼주면서 하면 이 비드가 좀 쌓이면서 용접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용접을 할 때 너무 밀어내려고 용접물이 앞으로 가라 해가 이제 용접봉을 잡고 이제 앞으로 미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접물이 이제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뒤로도 가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서면서 풀어주는 게 이제 용접 비드도 더 쌓이면서 이제 용접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직접 해보셔야 되지, 이렇게 말로만 들어가지고 뭐 영상 봐가지고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철되는 과정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하단부에 이 평평한 철을 이제 빔에 붙이는 이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빔이 있고 이제 평철을 이렇게 제가 이제 덧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평철에 용접봉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이 모재 빔, 고정되어 있는 모재에 먼저 이 스파크를 일으키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찍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살짝 스파크를 일으킨 다음에 일으키면서 이렇게 당겨주는, 그러면서 용접을 이렇게 해가겠죠.
근데 이제 용접을 하면서 일단은 그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길다란 물체가 있을 때 용접을 이렇게 여기부터 이 시작해서 이제 후진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시작해가 이렇게 끝까지 오는 용접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용접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철이라는 게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을 먼저 용접하면 이제 태그 용접, 뭐 테크 용접, 뭐 비슷한 말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용접을 하는 거죠. 가접이라고 합니다. 가접. 여기 가접한 다음에 여기도 살짝 가접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만약 여기만 먼저 가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뭐 평평한 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만 먼저 용접을 하고 이제 풀 용접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변형 현상이 일어나면서 보통 보면 이렇게 끝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빔이 있고 평철이 있었을 때 만약에 용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빔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여기 공간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 막 용접해 놓고 이제 이쪽에 용접하려면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용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실 거는 뭐 각 파이프라든지 뭐 용접면이 큰 뭐 그런 부분들을 용접할 때는 항상 가접 여기 한 번 하면 끝부분에 또 한 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뒤틀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용접을 앞쪽에서 한 번 하고 뒤쪽에서 한 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풀 용접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용접 범위를 한 3-4cm 정도씩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한 서너 번씩 이렇게 해주는 용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데크를 깔 때 이제 그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용접봉으로 이렇게 불어내는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접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용접봉으로 이렇게 불어낼 수가 있거든요. 열을 계속 가하면은 이게 녹잖아요. 오히려 이제 용접봉이 붙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게 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르는 요령은 한 곳에만 너무 열을 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너무 빠르지도 않게 이제 천천히 이제 한 절반 정도에 이렇게 각을 주면서 이제 1회 정도 왕복 좀 하면은 이게 빨리 잘리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평철인데 이 빔에 이제 이 메가판이라고 합니까? 이제 이 나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데크가 바로 안 걸리기 때문에 이 평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데크를 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4번 정도의 용접을 하는데 실제 용접하는 순서는 뭐 여기든 먼저 한 다음에 반대편에 용접 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접을 어느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이 가접도 너무 두껍게 하다 보면은 반대편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가접도 적당히 조금 태그 용접을 적당히 해 주셔야 되고 그 태그 용접을 한 다음에 반대편에서 또 너무 세게 찢으면 또 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은 이제 직접 용접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대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찢기법을 이용해서 찢고 나서 탁탁 찢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죠. 가접 두 방을 이제 이제 가 쪽으로 가접을 한 다음에 이제 가접한 다음에 중간하고 이렇게
빠진 부분들 용접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네, 이 영상의 경우에는 지금 요 이제 하단부에 철판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위에를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빔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부터는 허공이에요. 허공이고 이렇게 나중에 공구리를 부었을 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판을 설치하는 건데, 근데 요 위에는 허공이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제 좀 보강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이렇게 평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강하는 작업인데, 저도 이제 이런 작업을 뭐 많이 해본 그게 없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뭐 덜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튼튼하기 때문에 조금 뭐 많이 여러 번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이 용접이 뭐 잘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참 뭐 조금 어설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지금 제가 봐도 조금 어설픈 감이 있네요. 이제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차피 이런 것들이 좀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뭐 좀 많이 한다고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제가 보면 이제 위에부터 아래로 하는 거는 요 두께가 요 밑에 철판보다 두껍기 때문에 요 위에를 먼저 하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거든요. 항상 두꺼운 부분에서 저기 시작해 가지고 얇은 부분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만약 얇은 부분부터 녹이면 구멍이 먼저 나겠죠. 열을 많이 계속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조금씩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용접할 때 예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용접을 잘 하시는 분도 일단 뭐 실제 면에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크를 발생시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원래 이제 뭐 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살짝 탁 데인 다음에 이제 살짝 비틀거나 뭐 각을 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틀거나 각을 뭐 상하로 좌우로 이렇게 주면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나올 때 이제 아크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뭐 작업은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냥 뭐 쓱 끌고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아크 발생이 잘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턱 붙어 가지고 이게 막 뗀다고 뭐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초보분 같으면은 제일 쉬운 방법 끌기 이런 식으로 끌기 착착착 끌고 이제 그 용접하시고자 하는 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1초 2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접 이제 이렇게 네모난 판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접하시고 여기도 가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용접, 이거를 풀 용접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 강도만 유지면 되면 되니까 이제 하시고 뭐 한 1, 2초, 3초까지 가기에는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시다 보면 이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시고 그러니까 1초에서 2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접을 이제 조금 늘려가시는 게 좋고, 이 용접면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처음 용접할 때는 뭐 번쩍번쩍 하니까 이제 뭐 잘 안 보입니다. 이제 뭐 그 용접하는 자체도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용접하는 그 데이는 부분에 용접물이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눈으로 이게 이제 약간 적응이 되면서 용접물이 보이는데, 그 용접물을 잘 보시고 그 용접물을 잘 다루실 줄 알면은 용접이 조금 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재를 또 보면 적당히 녹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용접한다고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물만 그냥 이렇게 쌓아 놓은 거고, 실제 이제 모재를 녹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냥
요 모재와 모재를 녹여 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는데, 모재는 녹이지 않고 그냥 용접 봉만 녹화가 그냥 위에 덩그러니 이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서로 접합력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 내는 것도 뭐 조금 깊숙하게 이제 찔러 가지고 이제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약간 구멍 내는 것도 이제 폐 모재가 있으면은 한번 느낌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이 정도 되면은 이게 구멍이 나는구나. 아, 이 정도 되니까 구멍이 안 나는구나.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딱 용접봉에 이제 용접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벌겋게 달아오를 때, 조금 달아오를 때는 이게 그 말하자면 물방울하고 똑같아요. 이제 뭐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방울이 되면 톡 떨어지듯이, 이게 구멍이 작을 때는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벌겋게 많이 구멍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벌겋게 달아오는 부분이 이제 커지게 된다고 했을 때 갑자기 톡 떨어지거든요. 이 구멍이. 그러면서 이제 구멍이 뽕 이렇게 나면서 이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되기 전에 떼든지, 이제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실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물을 적당히 유지를 해주면서 빠져나가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하시다 보면 이게 살짝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멍이 났다라고 했을 때 이 구멍을 바로 메꾸려고 하시면 100% 구멍이 더 커집니다. 무조건 이 구멍은 나중에 해야지, 조금 식은 다음에 하셔야지, 벌겋게 주위가 달아오르 있는데 이게 덧붙인다고 이게 막 쭉쭉쭉쭉 이게 불어주면은 100% 더 커집니다, 구멍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씻고 나가지고 살짝 이게 밀어줍니다. 살짝. 아니면 이게 여기서 살짝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큰 범위로 이렇게 늘어가면 이제 물이 연결되면서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도 어느 일정 온도가 내려가야지 이거를 이제 메꾸는 거지, 뭐 무조건 빠꾸 났다고 바로 이게 메꾸려고 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접하실 때는 후진법으로, 이런 식으로 후진법으로 이제 그 저기 운봉이랍니까? 운봉 위빙을 이렇게 하는 법도 있죠.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직선법도 있고, 이제 운봉을 하면서 이렇게 반달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이 반달도 이제 뭐 가운데 부분을 지나갈 때는 뭐 1초, 뭐 아니면 이제 가쪽을 지나갈 때는 2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생활 용접에서 뭐 그거 할 건 없고, 일단 직선 후진법을 잘 배워 놓으시면은 아무튼 각도는 대략 한 60에서 70도 정도, 너무 눕거나 너무 세워도 용접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은 용접물이 쌓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구멍 날 것 같으면 빨리 떼고,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조금 깊숙이 찔러주면서 이 시간을 한 1초, 2초 그 정도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태그 용접을 여러 군데 해주시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는 게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용접기가 있고 용접기를 사용하실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폐 모재를 갖다 놓고 한번 시험 삼아가 이렇게 해보시면, 용접이라는 게 이제 뭐 한번 배워두시면은 상당히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고장난 뭐 떨어진 금속체라든지 이런 게 뭐 나사라든지 피스라든지 이런 걸로 쪼온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용접 자체가 방법도 간단하고 더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워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초보지만은 뭐 제가 용접하는 거는 상당히 좀 단순한 용접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께 좋은 뭐 용접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은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